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그 밖의 손해정보에서 이제 결과 제거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제거 청구권은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한 3, 4년 전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관세사 문제인데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이걸 다 지문으로 길게 빼서 이제 쓰는 거죠. 먼저 요건을 볼 수 없는 것은 4번이죠. 침해의 적법성, 위법성이 되겠죠. 적법한 침해에서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공법적 작용이고, 자, 이게 중요하죠. 권리 침해입니다. 어떤 법률상 이익 침해, 이 법률상 이익이 돼야 돼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해야지 사실상 이익 침해 이거 안 돼요. 이익 침해, 이거 이제 보통 틀린 점이 잘 나오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침해의 계속, 결과 제거의 가능성이 있어야죠. 즉 원상 회복 가능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봤고요. 이어서 252번. 자, 266페이지 05번이에요. 자, 수용유사 침해 보상. 앞에서 수용적 침해는 봤지만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죠. 옳은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또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가끔씩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옳은 것인데 분리 이론보다는 경계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1번 문항 봐보세요. 적법한 행정작용이 비전형적이고 비의도적인 부수적 효과로 발생하는 개인의 지상권에 대한 손해를 전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때요 이건? 이것은 수용 유사 침해가 아니라 수용적 침해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수용적 침해 이론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 수용 유사 침해 같은 경우는 이거죠. 적법한 행정작용이에요. 적법한 행정작용인데 이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지지하는 학설이 제가 분명히 유추 적용설 또는 간접 적용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추 적용설 또는 간접 적용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지지합니다. 인정해요.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법한 공용 침해가 있는데 손실 보상 규정을 각 개별법에 두지 않는 거죠. 헌법은 분명히 이렇게 헌법 제23조 제3항에 보면 공용침해 있죠. 공용침해와 함께 이 손실보상을 보상 규정을 각 개별법에 함께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공용침해를 하면서 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문제되죠. 그래서 우리 수용적 침해 이론 같은 경우는 수용이사적 침해 이론 같은 경우는 이때 헌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아니에요. 헌법 제23조 제1항을 직접적 근거로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을 간접적 근거로 해서 유추적용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문항은 이제 그 수용적 침해 이론 그 설명이고요. 3번. 통상적인 공용침해가 적법 무책임에 비해서 수용유사 침해는 위법 유책이다. 결국 우리 봐보세요. 통상적인 그 공용침해가 적법 무책임에 대해서 수용유사 침해는 위법 유책이다. 잠깐 우리 해설을 좀 같이 봐보세요. 요거 지금 266페이지 0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번에 요거 해설을 좀 봐볼게요. 3번 문항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수용 유사 침해는 위법 유책입니까 무책입니까? 이거 무책이에요. 제가 분명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 중간 부분을 갖다가 규율하는 그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용 유사 침해 이론과 수용적 침해 이론이 나왔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해배상 보고 손실보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중간 영역인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그죠 위법
유책이죠. 유책. 공무원이 고의과실이니까 유책이죠. 유책. 손실배상은 반대로 적법하고 무책이에요. 맞죠? 네. 요겁니다. 이 중간 영역에서, 그죠? 중간 영역에 우리가 수용유사침해. 자, 요 보시면, 잠깐 보시면. 자, 만약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수용유사침해 이론 같은 경우는 헌법이요. 헌법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용침해 시에는 그 손실보상, 공용침해 시에는 손실보상 규정을 같은 법률에 두도록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헌법으로 이렇게 있는데, 공용침해를 하면서 개별 법률에서 공용침해 규정을 두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니까 뭐가 돼, 이거? 위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요, 사업시행자는 국회가 정한 개별 법률에서 공용침해를 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대로 적용 집행이에요. 우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보상 규정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어요. 각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있을 때 공용침해가 있고 이 손실보상 규정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근거 법률에서 공용침해를 하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니까 위법이 되고 우리 사업시행자는 무책이에요. 그죠? 이것이 수용유사침해예요. 됐죠? 이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유책이 아니라 무책입니다. 한 글자 차이로 틀리죠? 이렇게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이 중간 영역이 없어서 수용유사침해 이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용적 침해 이론, 결과적 청구권, 희생보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수용유사침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이론으로 아니죠. 독일 대법원이죠. 발전된 이론으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은 없다. 이게 틀렸죠.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게 아니죠. 독일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틀린 질문이었고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2번이죠, 2번. 자, 이어서 우리 그 다음 번 253번 보도록 하죠. 268페이지. 드디어 우리 행정 심판 넘어오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행정상 손해전부제도는 실체법적 구제제도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행정구제로서 두 번째, 자, 행정쟁송 절차, 행정구제로서 행정상 손해전부제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이것은 실체법상 구제제도고요. 바로 행정심판과 소송은 쟁송구제제도입니다. 절차법상 구제제도죠. 실체법이라는 것은 그 법 내용이 그 가보면 국민 누가 권리가 있고 누가 의무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갖다가 우리 개인에게 사인에게 발생시키면 우리 국민 사인은 국가배상 청구권에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배상 의무가 있다. 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실체법이에요. 그러면 이 실체법상 권리 의무 간에 다툼이 발생하면 이때 제3자가 구제를 해줘야죠. 제3의 국가기관이 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구제를 해주죠. 그럼 먼저 약식쟁송인 행정심판을 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이죠. 자, 정답이 2번이에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 불고지네. 처분이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불고지일 때는 며칠이죠? 여러분들? 자, 불고지일 때는 며칠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 268페이지 봐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불고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이거 91과 180이죠. 지금 현재 지문을 길게 썼지만 이게 불고지, 오고지 있잖아요. 요 기간이에요. 불고지는 90일이 아니라 180일이에요. 꼭 해놓아야죠. 중에다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조문 문제가 반드시 행정심판은 법조문 문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재결의 효력과 관련돼서 꼭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자, 우리는 불고지의 경우 90일이 아니라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아니에요. 비록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180일입니다. 불고지. 법조문에 돼 있어요. 1번. 자,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 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제기한다. 맞죠?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 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이죠. 합의제든 단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합니다. 자, 이어서 3번 문항.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청구의 변경에서 우리가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이라 소송의 특징은 우리가 심판 종류, 소종류의 변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서 제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청이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갖다가 취소 변경 심판 청구해서 나도 하는 수가 있지. 자, 1월이 영업정지처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면, 그렇죠? 이건 이와 같이, 처분을 변경한 때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춰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조 문제예요. 네 번째,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맞아요. 법적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길게 뺐습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행정법 총론 7대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 이론 시간에 많이 숙제했으니까 암기를 해주셔야죠. 불고지 며칠? 90일이 아니라 180일이에요.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오고지 같은 경우는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오고지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더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그 긴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254번, 269페이지 02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문항 봐볼까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아이고, 심리에서 여러분들 불고불리 원칙이죠? 우리 행정심판의 심리 원칙, 불고불리 원칙이 있어요. 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있고, 불고불리 원칙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해요.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된 사항 및 그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항을 심리하면 안 돼요. 불고불리 원칙이죠. 만약에 불고불리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감히 그 누구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일이 영업정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 오셨네요. 아 이건 당신 말이 맞네. 우리가 그 밑에 우리 하북이 저 하급행정청에서 물어봤더니 이거 말고 더 큰 위법 사유가 있는데 법 위반 사유가 있는데 그럼 봐줬다는 거예요. 아 그거 먼저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행정심판을 감히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불고불리 원칙에 의해서 심판 청구의 대상과 그 범위로 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를 해야 합니다. 요거와 또 관계돼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우리 행정 심판도 소송도 주권 탐주주의, 주권 심리주의를 감히 보충한단 말이에요. 맞죠? 무조건 이건 나와요. 무조건 처음 나와요. 불고불리 원칙이 원칙이에요. 불고불리가 행정심판 소송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의 대상 외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돼요. 직권조사도 하면 안 돼요.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어요. 1번 볼까요? 대통령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대통령이 권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위를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이 그죠? 한 행위를 하다 밑에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소송으로 가야죠. 제3위국가기관. 또 감히 대통령이 한 행위를 누가 그 감히 하급행정청에서 공무원이 감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대통령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위,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위예요. 자, 세 번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참가인지도 인정돼요. 그죠? 제3자의 행정에 있어 제3자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관계청이고 이해관계인이죠. 법적 문제입니다. 참가인 적격이 인정돼요. 제3자의 행정인을 인정하는 실익은 이와 같이 원고 적격,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원고 적격 또는 참가인 적격을 인정하는데 이해관계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이동 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정 재결, 자 무효인 행정인은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사정 재결이나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다 기본적인 거고요. 자, 이어서 255번 봐볼게요. 자, 3번이 정답인데, 자, 옳은 것이에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이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취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한다. 그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의무이행심판이죠. 의무이행심판에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된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는데 청구 인용 제기를 할 때, 그죠? 예, 이때 처분 명령 제기를 있죠? 이게 처분 명령 제기이에요. 의무이행 제기에서 처분 명령 제기과 처분 제기 중에서 뭐가 원칙이에요? 이 처분 명령 제기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처분 제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 신청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고 처분 명령 제도. 야, 사법행정처가 너 그 허가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작위는 것은 이 부분은 부당하니까 이따 처분을 해줘라고 처분 명령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맞고 법적 문제죠. 맞추셔야 돼요. 1번 문제 볼게요. 취소 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 시에 심판 청구결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며칠? 90일이 180일이에요. 계속 반복되네요. 180일이 경과하면 자,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에요. 자, 경고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족법 각하제기를 한다. 90일이 아니라 180일이죠. 심판 청구기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불고지죠. 그 다음에 2번 문항.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없다. 아니죠. 직권심리주의 인정돼요. 맞죠? 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죠. 이게 직권심리주의인데 직권심리주의가 인정된다더라도 불구불리 원칙상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직권심리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번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이 늦어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심판 청구 금지되어 있죠? 우리 행정심판은 이때 재결이 이루어지면 이때 구제 못 받으면 자 재심판 청구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처분과 그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지 재심판 청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제도가 없는 거야. 행정소송에서는 재심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심판은 재심판 청구를 금지하니까 재심제도가 없는 겁니다.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틀렸죠? 법적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법적 문제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255번 꼭 보셔야 하고요. 269페이지 3번 문제네. 불고지의 경우는 무조건 180일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게 뭐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어서 256번 보도록 하죠. 270페이지 04번입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죠? 법률상 이의신청을 제기할 사람이 처분청의 표제를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례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판례대로 읽으셔야 돼요. 잠깐 요거는 좀 종종 출제되니까 한번 우리 판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256페이지, 256번, 270페이지입니다. 03번 볼게요. 판례 내용 봐볼게요. 지방자치법 제40조, 140조 제3항에서 정한 이 신청은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나 이 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의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 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의 표제를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 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게 그게 맞는 거죠. 없다 해서 틀린 거예요.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1번 문항 잘 나와요. 조세심판에서의 재결정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은 이 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계산된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중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처분 등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이거 잘 해놓으세요. 잘 나온 지문이에요.
네 번째,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이거 앞에 나왔던 건데요. 그죠?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직접 배상했대요. 자,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습득하죠. 자, 어떻습니까?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57번을 보도록 하죠. 270페이지 05번이에요. 자, 부지런히 갑니다. 자, 3번이 그 정답인데, 옳지 않은 것이에요. 위원회는 직권에 의해서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자분들은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제기를 쓰다 틀렸죠, 이거. 예. 이미 앞에 나왔던 건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안 돼요.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 그 범위 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불고분리 원칙이에요. 틀렸죠? 자, 1번 문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서 취소된 때는 처분 청구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의무 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신청권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의무 이행 심판 이유가 심판의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렇죠? 청구 인용 제기로서 의무 이행 제기입니다. 의무 이행 제기는 두 가지예요. 뭐가 원칙이에요? 처분 명령 제기일과 처분 제기일이 있는데, 이때 그죠? 처분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이게 처분 명령 제기일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간에는 기관 권한 존중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하급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하급 행정기관이 함부로 이래라, 함부로 하급 행정청의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처분 명령 제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행정기관 기관 권한 존중 원칙에서 현재 그 통설이 처분 명령 제결과 처분 제결 중에서 처분 명령 제결이 원칙이라고 보는 근거입니다. 자, 요거죠. 요거. 요거죠. 요거 2번 문항. 4번 문항.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됐죠? 재심판 청구 금지. 다 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에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어서 258번 보도록 하죠. 행정심판법상이 그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옳지 않은 것이죠. 이번 4번 문항이 이제 정답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관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자, 여기서 내용 그 법조문 구항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 요거 계속 이것이 최근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271페이지 06번 보세요. 요거 잠깐 나눠야 하는데 당사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줘야 돼요. 참가인에 또 참가인에 대해서 또는 제3자에 대해서는 등본을 같이 내용 가보죠. 자, 4번문항 해설 봐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재결서의 정본을, 참가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등본을,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청구를 거쳐 상대방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그러니까 당사자, 청구인과 피청구인 정보를 줘야죠. 그런데 참관이나 제3자에게는 뭐를 줘요? 등본을 주죠. 그래서 보시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행정청은 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자, 이 청구인은 어떻게 돼요? 이거? 청구인은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참가인에게는 등본. 이거는 맞죠? 이거는 정본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정본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1번 문항 봐볼까요? 심판 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심판 청구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렇게 그죠? 이 법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늘 말씀드렸던 거. 세 번째, 사정제기는 무이동 확인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맞죠? 여러분, 사정 판결과 다른 게 뭐예요? 이 사정제기는요, 취소 심판도 인정되고 의무 이행 심판에서도 인정돼요, 이건. 인정되는데,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됩니다. 차이점이 있죠. 이것도 시험 2번, 3번 나왔어요. 법적 문제죠. 자, 259번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5번인데, 자, 옳지 않은 거 보시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은 무이동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 된 의무 이행 심판 청구에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죠. 무이동 확인 심판. 또 부작위는 개념상 우리 심판 청구 기간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을 전제로 합니다.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든지 부작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 1번 문항. 처분이 있은 날이라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맞아요. 이 지문이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문제 가보시면 있어요. 두 번째. 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2달씩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2달주의. 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때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부터 빠졌네요. 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나왔어요.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네 번째,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이거죠. 5구지죠.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적법 판정이로 본다. 맞죠? 이렇게 보시고. 자, 이어서 260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제기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때 답이 이제 1번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게 행정심판위원회 있죠. 이 교재를 통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봤는데 272페이지. 자, 여러분들 08번인데 이거 보시면 법조 문제예요. 국가정보원장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기관은 해당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즉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제기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이랑 우리 교재를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시험 문제 냈는데 최근에서 행정심판위원회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 박스 문제 잘 나옵니다. 꼭 그거 숙지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